자, 이번 해주실 이야기는 바로 시청자 아스라 킹스라 가스라 아스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아스라님께서는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시겠죠. 하지만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스라님도 좀 로보트 썰이 있더라고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녹음해 놓으신 건 아니죠, 요즘은? 아니, 근데 요즘은 안 그러죠. 근데 돌비님도 아시잖아요. 저 평소에도 전화 받을 때도 이러는 거. 맞아요. 평소에도 만약에 뭐 제가 전화 가끔 걸면, 여보세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다, 여러분들. 뭐, 시참용 그 멘트가 아니라, 그냥 실제에서도, 여보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도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스라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 키워드 듣고 갈까요? 아니면 없는 상태에서 가야지 더 재밌을까요? 그냥 없는 상태에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야기 끝까지 들어봐야 아는 내용일 것 같아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르십니다. 렛츠 기릿! 오늘 얘기 같은 경우에 저희 사무실 막내가 겪은 일이에요. 예? 사무실에 막내가 들어와가지고 같이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친구가 되게 괜찮았어요, 사람이. 일도 열심히 하고 깍듯하고 되게 사람 참 괜찮았는데 이제 좀 이 일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된 일이거든요. 그날도 평화롭게 흉가로 출근을 하고 있었어요. 흉가에 출근을 해가지고 촬영을 좀 하고 있었죠. 네. 예, 막 촬영을 하면서 막내한테 어떻게 찍는지 가르쳐주고 막 그런 간단한 기본적인 타수 역할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다 좋았는데 딱 하나 아쉬웠던 게 뭐였냐면 공포심이 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직업군들 같은 경우에 어지간하면 무서운 거를 이제 못 느껴야 정상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래야지 일을 하기가 훨씬 편안하고. 네, 이 친구는 본인 스스로도 덜덜덜 떨면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항상. 이게 얼마나 심했었냐면 얘가 무서움을 좀 많이 느낀다 싶은 상황이 오게 되면은 화면에 떨리는 게 느껴질 정도로 애가 심하게 떨었었어요. 그 정도로 좀 많이 겁이 많았어가지고 네네. 이 친구한테 얘기를 했죠. 어차피 다른 사무실도 많다. 근데 우리 쪽 사무실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이런 공포 컨셉의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너랑은 안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한번 직종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무실로 이전을 하거나 그런 걸 좀 고민을 해봐라 이러면서 좀 진지하게 애한테 상담을 좀 해줬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얘기하기를 자기는 이런 쪽 일을 너무 하고 싶대요. 그냥 너무 재밌고 하고 싶은데 무서운 건 어쩔 수 없는데 이게 하다 보면 좀 익숙해지지 않겠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본인 의지가 그렇다면은 솔직히 저희가 막 나가라 이럴 순 없잖아요. 그리고 아직 막내였고 그 친구는 진짜 배우는 입장에 있는 단계다 보니까 상관이 없겠다라 싶어하고 그럼 알았다 그럼 좀 더 나랑 같이 흉가를 좀 다니면서 더 익숙해지도록 노력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나서 며칠 후에 또다시 흉가 촬영을 이제 갔어요. 이제 딱 봤는데 그렇게 막 으시시한 느낌도 안 들고 싸한 느낌도 없고 그냥 덩그러니 흉가만 있는 그런 느낌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잘 됐다. 이거는 애 수업용으로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딱 들었죠. 그래갖고 막내한테 조용히 얘기를 했어요. 내가 느끼기엔 여기는 그렇게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진 않다. 그러니까 네가 가가지고 한번 촬영을 해봐라. 그리고 나서 촬영한 거 나랑 같이 보면서 이제 고칠 점이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친구를 흉가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흉가 안으로 들여보낸 상태에서 저는 밖에서 차 문 열고 앉아갖고 담배를 피우면서 그 친구를 기다렸죠. 한 30분 정도 되니까 그 친구가 나오더라고요. 나와갖고 그 친구가 촬영한 파일을 갖고 노트북으로 재생을 하면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하나. 네. 이렇게 촬영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영상을 딱 보다가 어느 한 부분을 딱 가리키면서 여기서 안 찍혔네요.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갖고 뭐가 안 찍혔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아까 여기서 귀신 같은 걸 봤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귀신 같은 걸 봤다고 자세히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해보니까 그 친구가 촬영을 하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뷰파인더를 거의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딱 잡았을 때 이제 방향만 보고 그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찍히는지가 대충 감이 오다 보니까 뷰파인더보다는 이제 흉가 촬영을 할 때 같은 경우에는 정면 부분을 많이 봐요. 안전성을 위해 갖고. 그 친구는 아직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뷰파인더를 이렇게 열심히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열심히 뷰파인더를 보면서 이렇게 싹 돌렸는데 뷰파인더에 웬 여자가 찍혔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분명히 그 뷰파인더 내에서 여자가 구석에 서 있다가 싹 사라지는 걸 봤다고. 나 그래갖고 찍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자랑을 하기 위해 갖고 이제 나와 갖고 하려고 했는데 영상 파일을 보니까 아무것도 안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친구가 아쉬워하면서 막 얘기를 하길래 우리도 그런 경우 많다. 이게 꼭 찍힌다는 보장은 없다. 네. 그냥 찍힐 때까지 찍는 거지. 막 이러면서 그 친구를 좀 다독였죠. 좀 아쉬워하는 거를 뒤로 하고 나서 그 친구랑 같이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 야간 근무를 하는 일이 되게 많다 보니까 2층 침대 4개가 있거든요, 사무실에. 그래서 잘 사람은 잘하고. 그래갖고 그 친구 사무실에 와가지고 이제 자기 피곤하니까 들어가서 좀 잠을 자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숙식실로 이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네. 들어가길래 저 같은 경우에 남아갖고 제 할 일 이렇게 보고 있었죠. 한 2시간 좀 지났나? 갑자기 그 친구가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따닥이 뛰어가가지고 물어봤죠. 왜 그러냐.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내면서 일어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되게 달달달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꿈에 내가 아까 봤던 귀신이 나왔다. 귀신이 나와갖고 나한테 왜 자기는 안 데리고 가냐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뭐 그런 일을 수도 없이 겪다 보니까 그 친구한테 얘기했죠. 그냥 개꿈이다. 뭐 별거 아니다. 그냥 네가 처음으로 그런 걸 봐가지고 넌 꿈을 꾸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안심을 시키고 그 친구를 다시 재웠어요. 그 친구를 다시 재우고 나서 또 저는 제 볼일을 보고 있었죠. 또 볼일을 보다가 해가 떠가지고 이제 아침이 되고 다른 직원분들이 출근을 하길래 그 친구를 깨우러 들어갔죠. 깨우러 들어가니까 진짜 곤히 잘 자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다른 직원들 출근했고 다 선배들이잖아요. 막내니까. 인사는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친구를 옆으로 막 흔들면서 깨웠어요. 예. 딱 깨우니까 애가 부시시 거리면서 일어나더라고요. 천천히 일어나가지고 막 선배들 왔다 인사해라 그리고 넌 퇴근해라 이제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친구가 막 인사를 하고 퇴근을 하고 다른 팀원들한테 얘기를 했죠. 야, 저 친구 귀신 찍었다고 호들갑 떨었다고 하면서 약간 저희들끼리 이런 거 되게 웃으면서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갖고 막 자기는 꿈의 불파인드에서 봤는데 녹화가 안 됐다고 너무 아쉬워한다. 되게 귀엽지 않냐 막 이러면서 저희들끼리 막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막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이제 꿈 얘기까지 나왔죠. 근데 그날 저녁에 막 얘가 이런 꿈을 꿨다.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막 다 같이 웃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아쉬웠으면 그런 꿈까지 꾸냐 이렇게 막 웃으면서 얘기를 했죠. 근데 감독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한다는 말이 감독님이 너 근데 진짜 그 흉가에서 막 싸하거나 무섭다거나 그런 느낌 정말 없었냐고 얘기를 하길래 저 진짜 없었으니까 감독님한테 그런 거 없었죠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감독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만약에 네가 그런 느낌이 있었으면은 정말로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갖고 보내는 게 낫다는 생각했는데 네가 뭐 그런 느낌 없었으면 상관없겠지 이런 식으로 딱 얘기를 하셨고 걔에 관련된 이야기가 끝났어요. 예. 그렇게 끝나고 나서 또 며칠 후에 또다시 평화롭게 흉가로 촬영을 나가게 됐죠. 딱 느긋하게 운전을 하면서 조수석에 타 있는 막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오늘 가는 곳은 우리가 몇 번 촬영을 했었는데 심령현상 비슷한 것도 좀 많이 일어났었고 약간 이상한 오브 같은 것도 좀 많이 찍힌 그런 장소다. 뭐 가가지고 좀 배우는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랑 같이 흉가에 도착을 했어요. 네. 흉가에 도착을 하니까 아직 해가 덜 졌더라고요. 그래갖고 애한테 얘기를 했죠. 일단 우리는 밤새면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가가지고 차에서 좀 잠을 자고 해가 완전히 지고 완전히 깜깜해지면 촬영을 하자라고 한 다음에 둘 다 의자를 뒤로 젖혀놓고 잠을 자기 시작을 했어요. 잠을 자는데 제가 잠기가 진짜 밝거든요. 누가 문을 여는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예. 아주 그것 때문에 잠에서 깼어요. 옆에 조수석을 봤더니만 그 막내가 없는 거예요. 뭐지? 왜 없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정신 차리고 문을 열고 나가갖고 그 친구를 이제 찾았죠. 그러니까 흉가 앞에서 잠을 잤다 보니까 바로 눈 떠갖고 정면을 보면 흉가가 보이는 상태였는데 막 찾는데 애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 어디 갔나 하면서 핸드폰을 꺼내갖고 그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죠. 전화를 거니까 그 친구가 받아갖고 한다는 말이 좀 일찍 잠에서 깼다. 일찍 잠에서 좀 깼는데 선배 옆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그래갖고 먼저 인서트 같은 거라도 좀 따놓기 위해 갖고 흉가 안에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착실하다. 일 열심히 하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알았다 나도 금방 준비하고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예. 전화를 끊고 저도 장비 점검하고 장비를 챙겨가지고 흉가 안으로 들어갔죠. 들어가가지고 저도 저대로 이렇게 쫙 촬영을 하다가 이제 그 친구를 만나갖고 무전기를 건네줬어요. 무전기를 안 들고 들어가가지고 무전기 건네주고 얘기를 했죠. 다음부터 무전기 꼭 챙겨라. 되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알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둘이 헤어져가지고 또다시 촬영을 막 하기 시작을 했어요. 촬영을 막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무전을 저한테 치는 거예요. 갑자기.
무전을 쳐가지고 한다는 말이 선배 여기 위에 이상한 거 있다고 올라오셔갖고 한번 보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뭐 이상한 거라고 해봤자 얼마나 이상하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갖고 터벅터벅 그 친구가 있는 곳까지 올라갔어요. 딱 올라갔는데 거기가 빌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라고 하는 게 아마 정확할 것 같아요. 상가 건물식인데 방 하나에 누가 봐도 향을 펴놓은 듯한 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닥에 향이 쪼가리 같은 게 이렇게 떨어져 있고 향이 타가지고 나온 재들 있잖아요. 그게 바닥에 동그랗게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생각을 했죠. 아, 여기서 누가 강령술 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순간 드는 거예요. 예. 얘기했다시피 좀 많이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내한테 얘기를 했죠. 아마 내가 볼 때 강령술 같다. 저기 누가 동호회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강령술 같은 거 했던 것 같다. 내려가자. 일단은 밖에 나가서 상황을 좀 보자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친구랑 같이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와갖고 어쨌든 강령술 현장을 목격했다 보니까 이제 아는 무당한테 연락을 했죠. 만약의 상황을 위해 갖고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현재 이런 상황인데 목소리 듣고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냐, 우리 괜찮은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알겠다, 어쨌든 촬영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마저 찍고 한번 가가지고 털겠다까지 얘기를 하고 나서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그 친구랑 다시 강령술을 했던 현장에 딱 들어갔죠. 강령술 했던 현장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 현장을 열심히 찍고 있었어요. 막내가 이렇게 열심히 찍는 걸 보면서 저는 주변을 막 훑어보면서 혹시 또 다른 흔적 같은 게 있나 이렇게 좀 찾아봤죠. 이렇게 찾고 있는데 막내가 조용히 저한테 오더니만 선배님 촬영하다가 좀 이상한 걸 봤습니다. 또 이러는 거예요. 뭘 봤냐 이러니까 향이 되게 이상하게 돼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예. 그래서 뭐가 이상하냐 이렇게 딱 하면서 그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가지고 그냥 널브러져 있는 쟤랑 향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뭐가 이상하냐? 난 앞만 봐도 이상한 거 모르겠는데 뭐가 이상하냐 이러니까 한다는 말이 처음이랑 변하지 않았냐고. 뭐가 변했냐 이러니까 애가 갑자기 촬영을 했던 파일을 이렇게 딱 리와인딩을 시켜갖고 보여주는데 처음에는 분명 쟤랑 이렇게 막대에 조그맣게 잘린 그런 조각들만 있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그 조각들이 좀 타 있는 거예요. 예. 분명 불은 꺼져 있었는데. 그래갖고 이거 좀 진짜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철수를 하기로 했죠. 예. 그래갖고 일단 나가자, 안 되겠다, 철수하자라고 한 다음에 철수를 해가지고 무당집을 갔어야 됐는데 그때 이상하게 그때 막 무당집을 가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해갖고 사무실로 퇴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탁 퇴근을 해가지고 그 친구랑 찍었던 걸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진짜 바뀌었네 막 이런 걸 확인을 하고 신기하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그 친구가 피곤하다고 딱 잠을 자러 들어갔죠. 이때부터 이 친구 시점인데 자기가 잠을 자려고 숙직실로 들어갔는데 그때 느낌이 뭔가 이상하더래요. 그러니까 분명 선배랑 있을 때는 되게 괜찮았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어깨가 막 찌뿌드한 것 같고 막 온몸이 자꾸 찝찝한 느낌도 들고 그런 느낌이 막 들더래요. 그래갖고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딱 잠을 잤는데 그거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약속이 있는데 잠이 들었을 때 알람 소리가 아니라 갑자기 놀라면서 깰 때 있잖아요. 있어요. 맞아요. 네, 되게 엄청 놀라면서 막 심장 막 두근두근 거리면서 깰 때 있잖아요.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그 느낌이 들면서 딱 깨버렸대요. 심장 막 두근두근 거리니까 나 왜 이러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침대에 앉아갖고 나 진짜 많이 긴장했나 보다. 괜찮겠지 하면서 이제 다시 자야지 하면서 이렇게 딱 누우는데 베개가 이상하더래요. 분명 자기가 방금까지 딱 베고 있던 베개인데 뭔가 딱딱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하면서 고개를 돌려갖고 베개 쪽을 딱 봤는데 진짜 새하얀 손이 베개에 딱 올려져 있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그 손에 머리를 대고 자고 있더래요. 그걸 보면서 뭐지 하면서 손바닥이 딱 정면에 보이니까 뒤를 돌아갔고 딱 봤더니만 자기가 처음 꿈에서 봤던 그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가 손베개를 이렇게 딱 해주고 있더래요. 그거 보고 깜짝 놀라서 일어나왔는데 싹 사라진 거예요. 이거는 얘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퍼뜩 들어서 저한테 막 찾아온 거죠. 예. 찾아오길래 제가 그 얘기를 쭉 듣고 그러면은 무당한테 가자. 안 되겠다. 무당한테 가야 될 것 같다. 딱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그 친구를 바로 차에 태우고 방집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무당한테 얘기를 했죠. 현재 이런 상황인데 네가 보기엔 어떠냐.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그 무당이 한다는 말이 아이고 쉬긴 쉬었다고.
근데 심한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간단한 비방 같은 거 이제 아실 거예요. 오방기 같은 거 탁탁탁 터는 거 있잖아요. 아, 어깨 털어주고 막 뒤에 털어주고. 네, 그거만 이렇게 딱 해주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이거면 된 거라는 생각을 했죠. 저는 그때 당시. 맨날 무당이 우리가 자주 거래했던 무당이었고 그 무당이 괜찮다고 하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사무실 들어와가지고 막내한테 퇴근해라. 너 고생 예. 했으니까. 퇴근 딱 시키고 나서 앉아갖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곰곰이 생각하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귀신을 봤던 건 첫 번째 흉가에서 봤는데 두 번째 흉가를 갔다 와가지고 애가 그런 걸 보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좀 느낌이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막내한테 한번 물어봤죠. 너 그 뒤로는 뭐 귀신 본 거 그런 거 없지? 이렇게 딱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애가 한다는 말이 그런 적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행이다. 그런 거 없으면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친구랑 같이 몇 곳의 흉가를 이렇게 촬영을 하고 시간이 꽤 많이 흘렀어요. 시간이 꽤 많이 흐르고 나서 애가 한 6개월인가 7개월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 친구가 그 전에 살던 자취방 계약이 끝나갖고 회사 근처로 자취방을 옮기겠다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았다. 그러면 선배들이 가가지고 짐 좀 옮겨주겠다. 짜장면만 좀 사라. 이렇게 딱 농담삼아 얘기를 하고 나서 그 친구 이사하는 곳 가가지고 짐을 다 내려주고 같이 풀어주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막 풀어주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상자가 되게 묵직한 게 있는 거예요. 상자 사이즈가 한 가로 30, 세로 40? 높이도 한 50 정도? 그 정도 되는데 엄청 묵직한 상자가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걸 들고 딱 와가지고 딱 내려놓고 얘한테 물어봤죠. 야, 이거 뭔데 이렇게 무겁냐 이러면서 딱 깠는데 항아리가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항아리가 있네? 근데 항아리가 이렇게 무거울 리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딱 뚜껑을 열었더니만 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농담 삼아서 너한테 신주단지 무엇이냐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얘가 저희 집에 옛날부터 항아리에 쌀을 보관하는 그런 게 있었다고. 그래서 나도 당연히 쌀은 항아리에 보관하는 줄 알아갖고 이렇게 보관한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알았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제 항아리를 이제 놔주고 짐을 다 옮기고 나서 정리까지 다 끝내고 식사를 하려고 딱 모였죠. 식사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이사한 날인데 그리고 저희들 직업상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이제 술이 빼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갖고 술상을 딱 차려갖고 그 친구 새로운 자취방에서 열심히 술을 마셨어요. 친구들이. 예. 막 술을 마시고 이제 몇 명 뻗고 저도 막 알딸딸해지고 막내도 뻗고 막 그래갖고 정리를 좀 하고 다 같이 딱 누워서 잠을 자는데 얘기했다시피 잠기가 밝잖아요. 부시럭부시럭 거리는 소리가 들리길래 눈을 떠가지고 주변을 훑어봤어요. 진짜 컴컴한데 사람 형체가 부엌 쪽으로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부시럭 거리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딱 떠가지고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막내인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래가지고 잠결에 얘기를 했죠. 막내야 뭐하냐 잠이나 자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막내 갑자기 소스라치게 딱 놀라더니만 선배님 안 주무셨어요. 저 지금 잘 거예요. 라고 하면서 진짜 파다닥 달려와가지고 자기 눕던 곳에 딱 누워갖고 잠을 자더라고요. 다음날 그렇게 딱 눈을 뜨고 그 친구가 뭘 했는지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있던 곳에 항아리가 있던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갑자기 느낌이 확 싸해져가지고 항아리 이렇게 딱 보다가 뚜껑을 열고 이렇게 항아리 뒤적뒤적 거렸어요. 막 뒤적뒤적 거리는데 이게 쌀이면 푹 담고 앞만 휘둘러도 뭔가 걸리는 게 없어야 되잖아요. 뭐가 탁 손에 걸리는 거예요. 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탁 잡고 이게 꺼냈는데 진짜 조그만한 상자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반지 상자 정도 사이즈 되는 조그만한 상자가. 그거를 탁 열더니 안에 부적들이 꼬깃꼬깃 들어가 있어요. 여러 장이요? 네, 여러 장이 꼬깃꼬깃 해가지고. 이건 좀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내를 불렀죠. 야, 막내야, 이거 뭐냐. 선배가 이거 찾았는데 이거 뭐냐.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한숨을 푹 쉬면서 한다는 말이 사실 귀신한테 안 시달린다는 거 거짓말이다. 그래갖고 선배들한테 얘기하면 일 그만두라고 할까봐 얘기 안 하고 다른 무당들 찾아가가지고 부적받고 그랬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충분히 저는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처음에 그 친구가 겁이 많다 보니까 이직을 권유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면 자기가 그만둬야 될 거란 생각이 들어갖고 다른 무당을 찾아가서 부적을 받은 것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조금 그렇긴 하더라고요. 선배들 다 잘 챙겨주고 있는데 얘기했다시피 그 친구 거의 일한 지 한 8개월 정도 됐었으니까. 근데 선배 의지 안 하고 혼자서 처리하려고 했다는 게 이제 좀 이제 찝찝하긴 했었지만 그래 알았다 이해한다 그 정도는. 그래서 이거 부적 받고는 괜찮아졌냐 이렇게 딱 물어봤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다는 말이 안 괜찮아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얘기해봐라. 그러면 선배가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같이 술 먹고 뻗었던 다른 제 팀원들을 다 깨웠어요. 다 깨워갖고 그 친구가 저희한테 고해성사를 하는 거죠. 딱 앉아갖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생각나는 거 다 얘기해라. 그래야지 도와줄 수 있다. 얘기를 하면서 그 막내가 운을 떼는데 처음에는 저랑 같이 겪었던 그 일부터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선배도 알겠지만 꿈에서도 꿨었고 그때 잘 때 800 해준 것도 그때가 시작이었다. 그리고 나서 무당이 한번 털어줬다라고 했는데 그날 집에 들어왔는데 그 숙직실에서 잠을 자려고 했던 느낌이 또 들더래요. 오. 갖고 생각을 했대요. 분명히 무당이 괜찮다고 했는데 내가 뭐가 싫은 것도 아닐 텐데 그러면 왜 난 이런 느낌이 들지 하면서 딱 잠이 들었는데 또다시 그날 밤에 진짜 화수치게 놀라면서 이제 탁 깬 거예요. 탁 깨니까 누가 자기 이마를 탁 잡고 내리더래요. 눈을 떠가지고 그걸 봤는데 자기가 처음에 봤던 그 귀신이 이마를 딱 누르면서 자기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걸 보고 이제 저거 안 사라졌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용기를 좀 가지고 너 누구야?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대. 소리를 지르니까 그 여자 귀신이 이마에 대고 있던 손을 싹 떼더니만 자기 배 살짝 위쪽 있잖아요. 거기를 톡톡톡톡톡 두들기면서 여기 사는 사람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싹 사라지더래요. 오. 순간 그러면서 잠이 확 깨더래요. 잠이 확 깨가지고 막 고민을 했대요. 이게 뭔 상황이지? 이거 선배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그때 그 생각이 든 거래요. 얘기하면 이직을 하라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꾹 참고 버텨보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출근하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날 저녁에 들어와서 잠을 자면은 또 밤마다 여자 귀신 나오고 막 이런 생활을 한 2달 정도 되니까 애가 이제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어디다 얘기할 곳은 없고 근처 당집을 이렇게 찾아갔대요. 근처 당집을 찾아가니까 그 무당이 이사를 해라. 집에 사는 귀신이다. 그러니까 네가 이사를 하면은 처리가 될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계약 기간이 남았으니까 이사는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알겠다. 그럼 계약 기간이 끝난 대로 이사를 하겠다. 난 그럼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부적을 이렇게 주면서 아무도 발견하지 못할 곳에다가 이 부적을 숨기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자기 방을 딱 봤더니만 숨길 곳이 마땅치가 않은데 실제로 진짜 그 집이 항아리에다가 쌀을 보관했던 게 맞았었나 봐요. 쌀을 보관하는 항아리가 딱 눈에 들어오더래요. 예. 그래갖고 이 부적을 그냥 놓으면은 좀 뭔가 훼손될 것 같고 그래갖고 조그만 상자를 구해다가 거기다가 부적을 집어넣고 쌀통 깊숙한 곳에다가 그거를 딱 박아놨대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대요. 이제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딱 했는데 그날 밤에 딱 잠을 자고 있는데 뭔가 터더덕 하면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무슨 소리지? 하면서 이렇게 딱 눈을 떠가지고 자기 방을 이렇게 싹 훑어봤대요. 훑어보니까 한 4명 정도 되는 여자 귀신들이 자기 쌀통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더래요. 뭐지? 하면서 천천히 일어나가지고 예. 진짜 뭐에 홀린 듯이 그 여자 귀신들한테 이렇게 딱 다가갔대요. 다가가면서 진짜 얘기를 했대요. 누구세요? 뭐 하세요? 여기서 뭐 하세요? 이게 딱 진짜 중얼중얼 거리면서 홀린 듯이 이렇게 걸어갔는데 한 1m 정도 거리가 되는 곳까지 딱 걸어가니까 여자 귀신 4명이 고개를 싹 돌리대요. 예. 싹 돌렸는데 입안 가득 쌀을 물고 쌀이 입안에서 토도도도 떨어지고 있더래요. 그걸 보고 애가 거기서 기절해버린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진짜 바닥에 쌀들이 널브러져 있더래요. 막 엄청나게 많은 양은 아닌데 진짜 쌀알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더래요. 나 큰일 났다. 나 어떻게 사냐 하면서 이제 쌀을 다 치우고 나서 그날 출근을 했는데 그날
흉가 촬영이 잡혀있던 날이었대요. 출근을 했는데. 출근을 해가지고 흉가 촬영을 가야 되는데 가기가 너무 싫더래요, 자기는. 근데 얘기하면은 그만두라고 할 것 같고 일단 가야지라는 생각으로 흉가 촬영을 딱 갔는데 자기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또 토도독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쫙 올라오더래요. 아니겠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고개를 싹 돌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자 귀신이 입안에 쌀을 가득 문 채로 쌀을 떨어뜨리면서 자기를 졸졸 쫓아오고 있더래요. 한 번 봤던 거여서 이제 너무 막 기절할 정도로 놀라진 않는데 너무 무섭더래요. 그래갖고 도망쳐야지라는 생각으로 좀 못 본 척을 하면서 빠른 걸음으로 이제 막 걔가 얘기가 학교 촬영이었다고 했거든요. 복도로 이렇게 막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토도독거리는 소리가 좀 작아지더래요. 그래갖고 사라졌나 보다는 뒤를 딱 돌았더니만 그 귀신이 걸어오면서 쌀을 흘렸을 거 아니에요. 그 쌀알들에 웬 남자부터 시작해서 꼬맹이 아니면 조그만 여자의 뭐 아저씨 아줌마 할 거 없이 그 쌀을 바닥에 딱 쭈그리고 앉아갖고 그 쌀 하나씩 주워 먹고 있더래요. 네. 그걸 보고 애가 너무 놀라갖고 이제 카메라 촬영이고 보고 딱 카메라 접고 그냥 뛰어서 내려온 거예요. 저랑 갔던 촬영이 아니어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랑 같이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팀원 중 한 명이 그때 일을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 그래갖고 그렇게 뛰어서 내려온 거냐. 그래 알았다. 그 이유는 이제 알았다. 뭐 계속 얘기해봐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나서 그날 밤 집에 들어와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거 쌀통을 베란다 같은데 놔두자. 이게 어쨌든 집에는 있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무당 말로는. 그래갖고 그 쌀통을 들고 세탁기가 있는 베란다에 이게 딱 집어넣고 창문을 닫고 문을 탁 잠가버렸대요. 예. 이러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딱 잠이 들었대요. 눈을 딱 떴는데 창문이 시꺼멓더래요. 분명 가로등빛이 좀 들어와가지고 어느 정도 보여야 되는데 진짜 시꺼멓더래요. 눈을 떠가지고 그냥 멍하니 창문만 바라봤대요. 왜 이렇게 어둡지? 가로등이 꺼졌나 이러면서 창문만 딱 쳐다보고 있는데 일렁일렁 거리더래요. 창문이. 뭐지? 하면서 되게 가까이 이렇게 다가갔대요.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다가갔는데 순간적으로 눈동자가 탁 나오더래요. 와. 그게 다 머리카락이더래요. 가까이 가다 보니까. 와, 그걸 보고 이제 애가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무당집을 찾아갔대요. 자기한테 부적을 줬던 무당집을 찾아가가지고 암만 해도 안 된다. 나 무적도 이렇게 해놨고 했는데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부당이 또 얘기를 하더래요. 이사 가라 그러지 않았냐. 네가 이사를 안 가서 그런 거다. 그래갖고 그냥 귀신이 귀신 끌어모으는 거야. 너무 흔한 일이니까. 그냥 그런 거다. 내가 부적 하나 더 써줄 테니까 이것도 담아놔라. 아마 좀 덜 할 거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가지고 또 부적을 받아왔대요. 돈을 주고. 그리고 나서 또 쌀통을 이제 뒤적 걸어갖고 쌀통에서 상자를 꺼내갖고 또 다른 부적을 이렇게 또 꾸겨서 넣었대요. 그렇게 부적을 꾸겨 넣은 그날 밤 이제 너무 무섭잖아요. 잠을 잘 수가 없더래요. 잠을 잘 수가 없어갖고 침대에 쭈그리고 등을 기대고 앉아갖고 자기 방이 다 보이는 상태로 딱 앉아 있었대요. 계속 눈알을 굴리면서 이제 이곳저곳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옆쪽에서 푸시럭푸시럭 거리는 소리가 나더래요. 자기 옆이 베란다에 창문이 있는 곳이더래요. 그래갖고 잘 안 보여가지고 고개를 살짝 숙여갖고 베란다 쪽을 딱 봤더니만 입에 또다시 쌀을 문 귀신이 막 베란다를 손으로 살살살살 긁고 있더래요. 꼭 열려고 하는 듯이. 커튼을 팍 쳤대요. 커튼을 팍 치고 다시 그 침대에 쭈그리고 앉아서 이불을 막 이제 덮어 쓰고 달달달 떨고 있었대요. 달달달 떨다가 괜찮아졌겠지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기 시작하고 해서 그날 밤 잠이 잤고요. 다행히 그날 밤은 아무 일이 없더래요. 그래갖고 부적이 효과가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다시 출근하고 퇴근해가지고 잠을 자고 그런 생활 한 3, 4일 정도 했대요. 너무 멀쩡하게. 그렇게 3, 4일 정도 시간이 딱 지나고 나서 좀 기분이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시달리다가 아무 일이 없으니까.
이제 집을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집 문을 탁 열고 들어와가지고 밥해서 밥 먹고 씻고 딱 앉아갖고 핸드폰을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는데 또다시 툭툭툭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미 알잖아요, 걔는. 그게 무슨 소린지. 또 나왔나 보다. 또 나왔나 보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못 본 척하고 핸드폰이나 계속 보자 하면서 핸드폰을 계속 쳐다봤대요. 핸드폰 이렇게 막 쳐다보면서 주변을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정말 핸드폰에 최대한 집중을 하고 있는데 투둑툭 하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래요. 아무리 집중하려고 해도 신경은 쓰이잖아요. 천천히 자기 침대 쪽으로 오더니만 후두둑 소리가 안 들리더래요. 갖고 사라졌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핸드폰 이렇게 살짝 딱 내려서 봤는데 그 여자가 침대에 반쯤 걸터 앉아갖고 자기를 쳐다보면서 입에서 쌀을 흘리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쌀이 침대에 떨어져서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씩 웃으니까 이제 쌀이 우르르 떨어지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걸 보고 집 밖으로 뛰어나가버린 거예요. 와. 너무 무서워가지고 집에 들어갈 수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계약이 끝나는 한 달 가까이의 기간을 그냥 사우나 같은 데서 자고 집에 와서 옷만 갈아입고 출근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계약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사하는 날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딱 와가지고 짐을 다 옮겨주고 나서 그날 술을 마시고 딱 잠이 들었는데 네.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또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탁 깼대요. 예. 깨가지고 이제 막 주변을 훑어봤대요. 또 나왔나 싶어갖고 주변을 딱 훑어보고 있는데 쌀을 제가 어디다 올렸냐면 이제 부엌 그 가스레인지 위에 옆에다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네. 그쪽으로 이렇게 딱 봤는데 웬 여자가 뚜껑을 이렇게 딱 열고 부시럭부시럭 거리면서 뭘 찾더래요. 그걸 딱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제가 부적을 찾아갖고 어떻게 하려나 보다. 오. 빨리 가서 말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 여자한테 다가가니까 사라지더래요. 그러면서 부적이 멀쩡하게 있나 확인을 딱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그래갖고 걸리면 그만두라고 할까봐 확인도 못하고 이제 딱 덮어놓고 다시 잠을 자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일이 딱 진행이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끝까지 듣고 나니까 이건 누가 봐도 시인 거예요. 그래갖고 가자, 무당집에 가자. 무당집에 가서 제대로 한번 떼보고 안 되면 무당을 이 집으로 불러보자 라고 딱 얘기를 하고 그 친구랑 같이 무당한테 데리고 갔죠. 무당한테 데리고 가니까 처음 갔던 무당이랑 다른 무당한테 데리고 갔어요. 왜냐면 처음 갔던 무당이 괜찮다고 했는데도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다른 무당을 데리고 가니까 막 오방기로 처음에 열심히 탁탁 털어주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무당이 그 친구를 보면서 이상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러니까 얘가 이렇게까지 귀신의 시인애가 아니라고. 이렇게까지 시인애였으면 처음에 왔을 때 우리 눈에 걸려갖고 그만뒀지. 이렇게까지 시인애가 아닌데 이상하다 이러면서 얘네 집을 가봐야 되겠다 얘기를 하면서 이게 딱 일어나시는 거예요. 딱 일어나가지고 걔네 집까지 다 같이 갔죠. 다 같이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가면서 쌀통에 부적 꽂아놨다는데 그것도 한번 봐줘라. 제대로 된 부적인지. 그러니까 이제 무당이 알았다. 바로 가자마자 그거부터 확인하자. 딱 이러고 나서 도착을 해가지고 쌀통을 막 뒤적뒤적해서 그 상자를 꺼내서 부적을 딱 보여주니까 무당이 갑자기 막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하면서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면 부적을 바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와. 옆에서 이제 벙쩍 갖고 보다가 물어봤죠. 왜 태우냐고 이러니까 야 어떻게 귀신 들려오는 부적을 쌀통에다 넣어놓냐고. 성주신도 다 돌아가겠다고 무서워가지고. 이거 귀신 쫓는 부적 아니라고. 귀신 불려드리는 부적이라고. 하물며 그거를 신주단지 모시는 곳에다가 그 부적을 갖다 놓으면 일반 잡기들이 아니고 험한 귀신들 모인다고. 너 도대체 어떤 무당을 찾아간 거냐고. 막 하면서 막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막내한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너는 가도 어떻게 희한한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이딴 부적을 받아오냐. 아이고 너도 고생 많이 했다 이러면서 집에서 향 피우고 조그만한 제사성 차려서 제사 지내고 나서 됐다고. 너는 절대 그 무당 찾아가지 말라고. 딱 하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옆에서 팀원들이랑 다 같이 들었는데 순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미친 무당이 감히 우리 막내한테 사기를 쳐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내한테 물어봤어요. 야, 그 무당 어디냐?
어딘지 얘기해라. 우리 찾아가가지고 한바탕 하자. 딱 얘기를 하니까 막내가 주소를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다. 우리 가가지고 이제 딱 한 소리 하고 오겠다라고 한 다음에 팀원들이 딱 모여갖고 그 무당집을 쳐들어갔어요. 근데 무당집을 딱 들어가가지고 문을 진짜 발로 차는 건 아니지만 손으로 진짜 미친듯이 빵 연 다음에 무당 앞까지 이렇게 딱 가가지고 야, 너 부적 갖고 장난질 친다고 하는 무당 맞냐? 이렇게 딱 물어봤어요. 막내가 이제 뒤에서 무서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막 덜덜덜 떨고 있었고 무당이 이렇게 고개를 싹 내리면서 막내를 딱 보더니만 딱 천천히 다시 고개를 세우고 저희를 딱 쳐다보고 고개를 푹 숙이더니만 한숨을 팍 쉬어요. 뭐하냐? 똑바로 얘기해봐라. 딱 얘기를 하니까 무당이 한숨을 푹 쉬더니만 아휴, 그 무당들 많이 만나보셔서 알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뭐야. 얘는 그래도 좀 보는 무당인가 보다 싶었어요. 그래갖고, 그래, 무당들 많이 만나봤는데 난 네 행동이 이해가 안 된다. 뭐 한 거냐? 이러니까, 한숨을 또 쉬더니만, 요즘 장사가 잘 안 돼서요. 이러는 거. 장사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게 뭔 상관이야? 이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 방송 쪽에서 일한다는 것도 다 들어갔고, 귀신 좀 모아서 애한테 붙여놓고, 구판 좀 버려갖고 깨끗하게 해준 다음에 방송 출연 좀 하려고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이가 없잖아요. 진짜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너는 그럴 자격도 없다고. 넌 진짜 그럴 자격도 없다고 한 다음에 이제 있는 욕 없는 욕 다 한 다음에 부적값 내놔라. 이거 사기친 거 아니냐 막 하면서 막 쏘아 붙여갖고 이제 저희들 뭐 돌비님도 아시잖아요. 굿마다 법적으로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거. 그렇죠. 예. 네, 막 그런 거 들먹이면서 부적값 내놔라. 나가면서 쏴붙이니까 그 사람이 부적값 돌려주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막내한테 얘기를 했죠. 끝났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으면은 선배한테 꼭 얘기해라. 딱 봤으면 알지 않냐. 이렇게 사기치는 무당들 수두룩하다. 너 조심해라. 딱 이러고 나서 그 친구랑 계속 일을 할 줄 알았는데 그 친구가 그 일에 충격을 먹고 내가 이 일을 계속하면 그런 귀신을 또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막 들어갖고 일을 못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친구가 그만두고 얘기가 끝나죠. 야, 이런 일도 있구나, 진짜. 진짜 수많은 일이 있었네요, 아스라님. 아, 그쵸. 저희들 그래서 막내가 좀 자주 바뀌어요. 아, 근데 그 힘든 업이긴 했죠, 그 당시에. 네, 그쵸. 힘든 업이요. 아, 그치. 근데 어떻게 또 버티셨나, 거기서. 또 그 신기하네. 그거를 꾸역꾸역 버텼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좀 안쓰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겁이 없고 진짜 그거를 너무 즐겨가지고 하는 사람이면 그래 버틸만해.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겁도 있으셨잖아요, 그분도. 그러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 그냥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친구는 겁도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버텼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그럴 이유가 그렇게 심각하게 이유가 있었을까 싶기도 하지만.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걔는 이 일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근데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듯하고 뭔가 맞아요. 다이나믹하고 두려움 설렘 반 이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거를 끊지 못하는 게 아닌가 뭐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친구도. 그리고 공포의 매력이 그런 거잖아요, 사실. 아, 그렇죠. 그게 매력이니까 제가 오랫동안 그쪽 일에 몸담았고 아직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제 무서운 얘기 있냐 물어보고 그러고 다니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아스라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항상 네 가스라 킹스라 뭐 언제까지 이야기 썰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해주실 때까지만이라도 화이팅 항상 넘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아스라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게 그 막내분이 진짜 어떻게 버텼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고 아까 여러분들 그 포인트 기억하시죠? 쌀을 입에서 막 물불 막 떨구는 거. 야, 이거 사파로 나오면 어떨까 궁금하긴 하네요.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사파가님이랑 얘기를 좀 해봐야겠네. 이거를 좀 잘 표현하면 참 좋을 텐데. 왜냐면 그런 그 느낌 자체가 되게 어디서 듣기 힘든 일이기도 하니까, 한번 이건 얘기를 좀 잘 나눠봐야겠네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